안녕. 자, 오늘은 생물의 분류 제일 처음 2개부터 지금 현재 3역 6개까지 어떻게 분류가 변해 왔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역 6개에 해당하는 그 분류군이 어떻게 정립되었는지까지 볼 텐데요. 자, 수업을 시작할까요? 자, 제일 처음에 생물 분류는 어떻게 했을까? 자, 일단 생물이 제일 처음에 있었는데 이 생물을 분류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바로 분류학의 아버지 린네입니다. 린네는 딱 생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학명도 린네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학명을 붙이고 하다 보니까 이 생물들을 분류해서 체계를 좀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생물을 크게 2개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2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물을 분류할 적에는 우리 제일 큰 것부터 순서는 알고 있죠. 계문, 강목, 과속, 종. 종이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 단위이고 가장 큰 단위가 바로 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이게 달라졌죠. 이 위에 한 단계가 더 생겼습니다. 가장 큰 분류 단위는 개, 그리고 가장 기본 단위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물을 전체적으로 크게 분류를 할 거니까 종 단위가 아니고 개 단위에서 나누어야 되겠지요. 제일 첫 번째 린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린네는 생물을 아까처럼 체계를 잡다 보니까 딱 보기에 여기는 이동성이 없는 식물 그리고 이동성이 없는 동물 2개로 구분해야 되겠구나. 사실 여러분도 배경이 잘 없을 때 그냥 생물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그 지식을 이렇게 획득하겠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냥 자연을 사랑하는 관점 이런 관점으로 딱 본다라고 하면 식물, 동물 딱 구분되네 이거 아닙니까? 린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린네도 처음에는 식물계, 동물계 2개로 구분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분을 했다면 구분을 한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자, 식물계는 움직이지 않고 이동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동성이 없는 이유는 뭘까? 세포 소기관 중에 누가 있기 때문에 딱딱한 세포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물계는 세포벽이 있다. 그리고 동물계는 이동성이 있는 것이죠. 이동성이 있다가 동물계의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되는데 이동성이 없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딱딱한 세포벽이 얘는 없습니다. 자, 세포벽이 없고 제일 바깥이 유동성이 있는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르게 말을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이동성이 없는 애를 말하고 얘는 세포벽, 딱딱한 세포벽이 없으니까 이동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좀 알잖아요. 생물을 좀 알잖아. 아나요? 생각 함께 했으면 이 정도는 조금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죠? 앞에 세포호흡, 우리 광합성, 유전자 형질 발현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식물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얘들아, 너희들 점심때 밥 먹을 적에 배고프니까 어떻게 하냐? 급식소에 줄 서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도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식물들이 밥 먹을 거라고 이렇게 줄 쫙 서 있는 거 봤냐? 맞죠? 그러니까 얘들 막 다 웃는 거예요. 식물 당연히 줄 안 서 있잖아. 식물은 왜 안 서 있습니까? 식물은 밥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지가 만드니까. 식물이 지가 밥을 만드는 그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합성. 맞죠? 그럼 광합성이 뭔데? 내가 식물입니다. 식물이 햇빛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잎 뒷면에 있는 기공, 우리의 콧구멍입니다. 기공을 딱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햇빛 하면 쭉 만들어지는 게 누구야? 포도당.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광합성입니다. 이산화탄소와 또 이제 주변 환경에서 있는 수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햇빛만 있고 온도 조건만 맞아지면 바로 유기물이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광합성인 겁니다. 식물이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은 배고플 때 줄 서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지? 햇빛을 쳐다보며 기공을 열어서 숨을 하면 뚱 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통도 조직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물도 흡수하고 물도 쭉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갖다 골고루 나누어 주게 되면 식물이 필요한 곳곳에 밥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식물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광합성. 동물은 광합성하지 않죠? 동물이 광합성을 한다면
여러분 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밥 먹고 싶을 때마다 하고 햇빛만 딱 쳐다보면 됩니다. 좋습니까? 선생님 좀 밤에 배고픈데요. 그러니까 밤에 배고프면 어떡하는 거야? 빛이 없잖아요. 맞죠? 큰일 나겠네. 맞죠? 그래서 어쨌든 식물과 동물은 그래서 섭취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광합성이지만 얘 같은 경우에서는 섭취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영양 방법에는 광합성, 섭취라는 말보다는 광합성은 독립영양이라는 말을 쓰고 섭취 같은 경우에서는 종속영양이라는 말을 쓰겠죠. 일단 기본은 바로 제일 처음 린네가 분류한 이계 분류입니다. 식물계, 동물계.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계 분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계 분류에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발전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뭐와 맞물린다? 현미경의 발달과 맞물리게 된 겁니다. 자,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작은 세상을 크게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애들의 구조도 막 보게 된 거야. 구조도 보게 되다 보니까 뭘 알았느냐? 아니, 이럴 수가. 식물이나 동물들은 몸체 하나에 세포가 엄청나게 많은 다세포 생물이었단 말입니다. 동물도 식물도. 어머, 그런데 이 안에 세포 딸랑 하나만 가지고 있는 애들이, 쪼매난 애들이 낑겨 있는 거야. 동물이라 하기에 너무 기분 나쁜 거야. 야, 얘는 세포 하나밖에 없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야, 쟤랑 우리 어디 갔는데? 야, 네 동물인데 이동성 있잖아. 세포벽이 없잖아. 섭취하잖아. 쟤 세포 하나인데 똑같이 하거든. 기분 나빠. 또 식물 입장에서도 세포벽이 있어요. 이동성이 없어요. 광합성을 해요. 근데 걔는 단세포인 거야. 식물도 쟤랑 내랑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난 이렇게 고도로 발달되었는데 쟤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넣느냐? 기분 나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함께 분류할 수 없다. 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나가는 애가 누굴까? 바로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애입니다. 바로 원생생물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생생물계가 나와서 3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3계 분류로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은 해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해켈이라고 하는 사람은 식물계와 동물계에 있는 세포들 중에서 단세포들만 이렇게 따로 빼서 니네들은 너무너무 단세포잖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래서 하나의 계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식물계, 동물계 두 개가 있다가 거기서 떨어져 나온 원생생물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자, 원생생물계는 뭐다? 단세포입니다. 단세포. 그리고 이 둘은 다세포가 되겠죠? 다세포인 얘들 안에서 여기는 세포벽이 있고 얘는 세포벽이 없고 그리고 위와 같이 이동성이 없고 이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원생생물계에 해당하는 애가 뭔가요? 옛날에는 원생동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애를 이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좀 알 것 같은데 아메바 들어봤죠? 단세포인 아메바. 자기가 이렇게 이동해서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유굴레나, 집신벌레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딱 세포 하나인데 움직이는 애들 걔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생생물계는 정확히 말하면 완벽한 하나의 생물계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다른 데 들어가기에 애매한 애들이 다 이쪽으로 쫓겨나는 거야. 여기다 들어가는 거야. 나름 쓰레기통처럼 여기도 애매하면 여기, 여기도 애매하면 여기 넣는 곳이 바로 원생생물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린네의 2개, 해켈의 3개 이렇게 구분되었다가 그 다음 또 쫓겨난 애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쫓겨난 애는 어떻게 쫓겨나게 되었을까? 자, 선생님이 칠판을 지우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4계 분류로 가볼까요? 앞에서 3계로 해당할 애가 누굽니까? 식물계, 동물계, 원생생물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세포를 자세히 보게 되었거든요. 어머! 세포를 자세히 봤더니 핵이 없는 애가 있는 거야.
세포 안에 가장 중심에 핵이 있잖아요. 핵 안에 유전자가 있고 핵이 없는 애가 있는 거야. 어머,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 핵이 중요하다 보니까 유전자 형질 발현도 다르고요. 염색체나 이런 구성도 다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애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핵이 없는 애가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자, 그의 이름은 뭐냐? 핵이 원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해서 선생님은 원핵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시적인 핵을 띠고 있는 원핵생물계. 원핵생물계의 가장 중요한 분류 기준은 뭐라고? 핵이 없다 이것입니다. 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핵 안에 뭐가 있죠? 염색체. 염색체 안에 유전자. 핵 안에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선생님 핵이 없으면 유전자가 없나요? 그게 아니죠. 핵이라고 하는 구조가 없을 뿐이지 그냥 세포질 안에 유전자가 퍼져 있는 겁니다. 알겠죠? 핵막이 없어요. 핵막이 없으니까 뭐도 없을까? 핵막으로부터 비롯되는 막성 소기관도 없는 것이 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원핵 생물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를 말할까? 세균! 얘가 바로 세균입니다. 아, 세균이 원핵 생물계구나. 딱 구분되어집니다. 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핵이 없는 게 원핵 생물이라면 핵이 있는 애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진짜 핵이 있다 해서 선생님은 진핵 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원핵 생물계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진핵 생물계입니다. 근데 진핵 생물계 안에 뭐가 있어야 되지? 앞에 있던 3개가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렇게 원핵 생물을 따로 분류해서 하나로 이렇게 꺼낸 사람의 이름은 코플랜드입니다. 코플랜드는 핵이 없는 원핵 생물계, 그리고 핵이 있는 여기 나머지 애들, 핵이 있는 애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진핵 생물계입니다. 진핵 생물 개라고 하면 안 되겠다, 맞죠? 왜냐하면 개인데 개들을 묶었으니까. 그래서 핵이 없으면 원핵 생물, 핵이 있으면 진핵 생물, 진핵 생물에는 얘들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생 생물계 안에서 또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우리 앞에 거 쭉쭉 끌고 와야 돼. 앞에서 끌고 오게 되면 일단 얘는 확실히 구분되는 핵이 없는 애, 핵이 있는 애였어. 그럼 핵이 있는 애들 안에서는 또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원생 생물계는 단세포이다. 이렇게. 그리고 얘들은 다세포이다. 이렇게 구분했죠? 그러면 다세포인 이 두 개는 또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하나는 세포벽이 있고 없고 이렇게 구분했죠. 그래서 얘는 세포벽이 있다. 얘는 세포벽이 없다. 식물은 광합성을 한다. 동물은 광합성을 하지 않고 섭취를 한다. 이동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 기준이 보게 되면 요렇게 4개로 나누어지는 코플랜드의 4개 분류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분류가 나누어졌겠죠.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생물을 더 많이 연구하다 보면은 그 애들의 특성에서 분명히 구분되는 점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분류는 어떻게 될까요? 4개니까 더 나누어 갔으니까 숫자는 커졌겠죠. 숫자는 몇 개? 5개가 되겠습니다. 5개 분류는 휘테커의 분류로서 가장 좀 오랫동안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선생님이 배울 때는 5개로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학생들 가르칠 때는 5개로 가르쳤는데 지금 이제는 갑자기 5개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책에 보니까 5개가 아닌 거야. 갑자기 이게 뭐야? 지금 현재는 5개가 아닌 그 다음 단계를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다? 5개 분류 체계입니다. 자, 5개 분류 체계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자, 일단 원핵 생물계는 그대로 내려갑니다. 독립적으로 거의 봐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자, 원핵 생물계 넘어갔고 원생 생물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곰팡이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곰팡이는 원핵생물 아닙니다. 원핵생물. 여기 진핵생물에 들어갑니다. 진핵생물에 들어가는데 곰팡이는 다세포는 아니야. 맞잖아. 여러 개의 균사가 이렇게 모여서 형성된 거니까. 그럼 얘 둘 중에 하나야. 그럼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럼 식물에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뭐가 찜찜한 거야? 식물은 어떻게 음식을 섭취합니까? 광합성. 곰팡이는 어떻게 하죠? 어두운 데서 빛을 보지 않고 축축한 데서 흡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썩은 나무나 이런 데서 걔 거를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아니네. 니 나가야 되긴 이렇게 된 거야. 그 곰팡이가 쫓겨났어.
곰팡이와 버섯이 쫓겨난 거야. 곰팡이 버섯이 옛날에는 단순히 세포벽이 있다 여기 있다가 쫓겨났어요. 하나의 균계가 된 겁니다. 그러면 걔의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또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또 앞에랑 분류의 그 기본들을 이제 우리가 메꿔 나가 봅시다. 여전히 원핵생물계는 핵이 없어서 원핵생물입니다. 얘들은 전부 다 핵이 있으니까 진핵생물입니다. 분류의 중간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식물, 동물, 린네이 분류 말고 발전하는 과정 중에 또 2개로 구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원핵생물, 진핵생물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도 구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요렇게 나누었어. 그랬는데 요 안에서도 또 나누었지 않습니까? 얘는 단세포이다. 그리고 얘들은 다세포이다. 그런데 어쩌다가 균계가 나오게 되었느냐? 자, 보니까 요렇게 또 구분됩니다. 요렇게. 곰팡이와 버섯은 세포벽이 있습니다. 맞죠? 곰팡이, 버섯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맞습니까? 움직이지 않잖아요. 식물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세포벽이 있어요, 얘가. 그럼 세포벽이 있다. 이렇게 되놓으니까 식물이라고 보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균계입니다.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광합성은 식물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정체성에 해당하는 걸 하지 않으니까 니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세포벽의 성분도 달랐습니다. 식물의 세포벽은 셀룰로스 세포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버섯이나 곰팡이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이 키틴질 성분의 세포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인 광합성도 아니야. 세포벽이 있긴 하지만 성분도 달라. 그럼 넌 나가야 돼.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세포벽이 없어. 그런데 얘는 세포벽이 있어. 그런데 성분이 달라. 얘는 셀룰로스 세포벽을 갖고 있지만 얘는 키틴의 세포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방법이 있었죠. 영양을 섭취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식물은 영양을 섭취하는 방법이 뭐라고? 광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섭취, 잡아먹는 거죠. 잡아먹는 거. 그러면 그 곰팡이나 버섯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곰팡이나 버섯은 다른 것을 잡아먹는 거는 아니죠. 그 자리에 있지. 어떡하지? 걔거를 야금야금 흡수하고 기생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광합성을 하지 않고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균계에 들어가는 애는 곰팡이와 버섯은 균계입니다. 여기서 또 많이 헷갈리는 친구들 있지? 누구? 세균? 균계? 균균 있다고 같이 균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세균은 원핵생물계가 다 세균인 것이고 곰팡이와 버섯은 균계입니다. 알겠죠? 이거 잘 헷갈립니다. 알겠죠? 잘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균계가 따로 나오게 되어서 5개 분류입니다. 자, 근데 5개 분류부터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요렇게 구분할까요? 요렇게. 선생님, 그 그림 뭐예요? 그림에 5개 분류는 이 그림이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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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지금 몇 개의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아닙니까? 5개의 개로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일 아래쪽에서부터 온 애가 가장 하등하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보자면 제일 아래쪽이 바로 여기 있는 원핵생물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핵생물계야. 그러면은 이렇게 나누어지고 나면 요 위에는 전부 다 뭡니까? 진핵생물이죠. 맞죠? 핵막이 있는 애들이죠. 핵막이 있는 애들이 또 나누어졌어. 어떻게 나누어졌어? 단세포랑 타세포로 나누어진 거죠. 여기 진핵생물 중에서 단세포는 누구라고? 원생생물계. 그럼 얘가 바로 원생생물계가 되겠습니다.
자, 원생생물계가 됐는데 여기서도 또 안에 구조 변화가, 구조 조정이 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에 식물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동물이 이렇게 양대 산맥처럼 이렇게 탁 있다가 식물에서 쫓겨나온 균계가 여기 중간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애가 있었냐. 자, 식물 중에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광합성을 해. 광합성을 하긴 하는데 얘 너무 단순한데 물속에 있는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들, 즉 미역, 다시마, 김, 클로렐라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들 같은 경우도 또 단세포들이 많네. 그리고 또 세포가 그나마 다세포라 하더라도 원시화된 형태를 갖고 있는 거야. 물속에 있는 애들은. 밖에 있는 육상생물처럼 고도화 발달되지 않은 거야. 통도 조직도 육상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물관 체관이 되게 발달하지만 물속에 있는 애들은 헛뿌리로서 그냥 지시만 하고 있고 이러니까 좀 기관의 분화가 조금 떨어지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식물들이 너 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나간 애들이 어디 갔게요? 원생생물계. 그래서 원생생물계에 누가 추가되었느냐? 해조류들, 방금 말했던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들이 여기 왔어. 그것도 끝이 아닌 거야. 아까 말했던 그 아메바와 같은 애들 여기 다 왔다 그랬죠. 균계도 쫓겨난 애들이 있어. 균계. 왜요, 선생님? 균계는 키틴질 세포벽도 갖고 이거 흡수한다면서요. 곰팡이들 중에서 물곰팡이류들은 곰팡이인데 셀룰로스 세포벽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 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누구도 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식물에서 쫓겨난 해조류, 균계에서 쫓겨난 애들, 동물세포에서 단세포라고 쫓겨난 애들, 걔들이 다 모여서 원생생물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생생물계는 어떻게 보면 좀 여기도 들어가기 애매하고 저기도 들어가기 애매한 애들을 모아놓은 정체성이 가장 불분명한 하나의 개입니다. 앞으로도 개가 이렇게 나누어질 적에 애매하면 다 여기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원생생물계가 가장 다양한 생물로 분화될 수도 있다. 나중에 분화된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원핵생물계가 사실은 뒤에 나누어졌긴 한데 얘도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을까 하는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되면 이미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만 6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나누어져. 지금 현재는 아직 5개에서 좀 더 발달된 3역 6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뒤에 발달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발달될까? 선생님은 1, 2, 3, 4, 5, 6, 7, 8개를 예상합니다. 생물학은 진화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2개에서부터 쭉 왔는데 선생님은 8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너무 다르잖아. 맞죠? 그래서 일단은 5개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알겠죠?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그 다음에 식물계, 동물계, 균계 이렇게 5개로 분류하고 있으면 휘테커의 5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모든 생물 전공서 그리고 생명과학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분류 체계는 5개가 아니라 그 다음 3역 6개가 되겠습니다. 자, 3역 6개도 지우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은 바로 3역 6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억해야 될 현재의 생물 분류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앞에서 5개에 있던 분류부터 먼저 썼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변화한 것일까?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긴 부분,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분류가 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디냐고 하면 여기입니다. 앞에서 원핵생물계는 핵이 없는 애들, 그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경계로 해서 여기는 다 핵이 있는 진핵생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세균이라고 했습니다. 세균이면 작은 미생물학, 거기에 들어가는 애들 분류인데요. 세균들이 지금 이제 우리 질병을 일으키고 있고, 또 우리한테 좋은 세균도 있고, 나쁜 세균도 있고, 세균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다 보니까, 세균을 연구하다 보니까 세균이 다 똑같은 세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균을 멸균하는 방법, 즉 파스테르가 세균을 멸균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균을 없앨 적에 어떻게 합니까? 소독하죠. 그 좋아. 소독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열을 가열하면 살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을 가열하면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pH가 너무 극도로 산성되거나 하게 되면 산성에선 생물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초 가지고 이렇게 세균 죽이거나 하지 않습니까? 식초에 담근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강한 산성이거나, 식초는 약산입니다. 산성 환경이거나, 그리고 너무 뜨거운 환경에서는 세균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 그런데 극 pH라고 하게 되면 중성이 아니라 pH가 높거나 낮거나 엄청 극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사는 세균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뜨거운 저 심해 열수구, 정말 깊은 바다 뜨거운 물이, 엄청나게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곳에는 세균은 열에 의해서 죽으니까 당연히 생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견디고 살고 있는 세균이 있더란 말이지. 어머, 얘들 뭐야, 맞지? 왜 이게 가능하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안 좋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메탄을 만드는, 지금 메탄이 아니죠, 메테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메테인을 만드는 메테인 생성균을 딱 봤더니만 어머, 얘도 다른 거야. 그래서 일반 세균하고 다른 세균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극한 환경에 살고 있는 얘들 같은 경우에서는 얘들이랑 좀 다른 거야. 자, 뭐가 다른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액 생물계에서 기본적인 세균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진정한 세균. 이게 바로 진정한 세균이지. 진정 세균계가 됩니다. 이게 진짜 세균이 이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그 애들, 독한 것들, 맞죠? 이 독한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세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키아 박테리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세균은 박테리아입니다. 맞죠? 세균은 박테리아인데 얘는 아키아 박테리아, 이렇게 고세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를 완전히 분리시켰어. 그래서 진정세균계, 고세균계. 그럼 봐봐.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이게 4번, 이게 5번, 이게 6개. 그래서 6개의 개로 된 겁니다. 6개의 개로. 자, 6개의 개로 됐는데 왜 이거 두 개를 구분하게 되었나요? 자, 일단 얘 둘은 둘 다 어때요? 핵이 없어요. 얘도 핵이 없어요. 근데 얘들은 다 핵이 있어요. 맞죠?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원핵이고 진핵이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리보솜도 그 원핵생물, 진핵생물은 리보솜의 그 사이즈가 다릅니다. 원핵생물은 당연히 진핵생물보다 리보솜 사이즈가 작죠. 작아서 얘는 리보솜도 70S 리보솜, 얘도 70S 리보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핵생물들은 80S 리보솜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굳이 이거 두 개 구분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분자생물학, 유전자적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분자생물학 하면 여러분 뭘 떠올리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DNA, RNA, 단백질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rRNA, 리보조말 RNA가 바로 얘들이잖아요. 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머, 이거 두 개가 너무 틀린 거야. 심지어는 세포벽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세포벽이 뭐냐고 하면은 펩티도글리칸.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렇죠? 우리 아까 전에 세포벽 성분 좀 적어볼게. 자,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다 했습니다. 식물세포가 가지고 있는 세포벽은 뭐라고 했죠? 셀룰로스. 그리고 균계가 쫓겨나게 된 것은 균계도 세포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분이 셀룰로스가 아니라 키틴질의 세포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계는 세포벽이 없죠. 맞죠? 그리고 원생생물계는 다양하니까 따로 구분을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균도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균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세포벽은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성분이라는 거. 어머, 그런데 고세균계는 그 펩티도글리칸 성분 중에서 뮤람산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뮤람산이 없는 거야. 여기.
그런데요, 여기에 진핵생물들 중에서 세포벽을 갖는 애들은 뮤람산이 없는 세포벽을 가집니다. 뮤람산이 없는 셀룰로스 키틴을 가집니다. 그런데 얘는 뮤람산이 없고 얘가 가지고 있는 세포벽의 이름은 유사펩티도글리칸. 그리고요, 단백질 번역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게시코돈 AUG에 해당하는 그 아미노산이 누구였습니까? 메티오닌이었는데 진정세균계는 메티오닌이 약간 변형된 포밀메티오닌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티오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진핵생물은. 그런데 얘가 메티오닌을 갖고 있는 거야. 번역 과정은 얘가 오히려 진핵과 훨씬 더 가깝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세균은 세균이야. 구조적인 거는 원액의 그 성질을 따릅니다. 그런데 밝혀보다 보니까 얘보다 얘한테 진핵이 훨씬 더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지? 아, 니 안 되겠다. 니 나가라. 니 보니까 겉모양은 내랑 비슷한데 안에 구조적인 건 쟤랑 훨씬 더 가깝잖아. 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분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원액 생물계를 2개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묶으니까 6개의 개가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들의 핵심은 원액 생물계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면 뒤에도 하나로 묶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야, 얘들은 하나로 묶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들을 하나로 묶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핵 생물이죠. 그리고 얘 하나로 하자. 그런데 지금 단위가 기본 이 개잖아. 지금 개가 끝이잖아. 끝인데 얘들을 묶어서 진핵생물로 한 단계 올리려고 하면 한 단계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 그럼 하나 더 만들자. 뭐? 영역. 그래서 진핵생물 역이라고 합니다. 영역인데 붙일 적에는 역만 붙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붙입니까? 진정세균계이자 진정세균역. 그 다음에 얘는 고세균계이자 고세균역. 그리고 원생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를 합해서 진핵생물역. 이렇게 되니까 3역, 6개로 구분된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원핵생물이긴 하지만 이 고세균의 기본적인 단백질이나 유전자 즉 유사성은 전부 다 진핵에 훨씬 더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표시할 적에는 또 어떻게 표시하냐?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된다. 한 뿌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갈라진 애, 그러니까 좀 3개로 나누니까 3개의 영역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일 멀리 떨어진 원시조상에서부터 제일 멀리까지 간 애가 바로 발달된 진핵생물 여기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누가 와야 될까? 완전히 다른 애가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애 얘는 누굴까? 진정세균. 그리고 얘는 뭡니까? 고세균. 이렇게 칩니다. 아니, 세균인데 여기 와야 되는데 왜 여기 왔는데? 알고 보니까 진핵생물과 진화적으로 더 유사한 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세균에서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역 6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기준은 겉모양 중심이 아니라, 옛날에는 겉모양 중심이었잖아요.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을 안 했으니까 보이는 그대로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유전자적인 안에 그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하잖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로 3역 6개입니다. 선생님이 한 10년 뒤에 되면 이게 또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3역 6개입니다. 알겠죠? 오늘의 분류는 전부 여기까지. 그리고 이 3역 6개는 우주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해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분류는 어땠습니까? 오늘 선생님 수업 너무너무 유용했습니다. 맞죠? 분류학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볼 기회가 잘 없는 과목입니다. 지금 현재 중심은 유전자 형질 발현이다 보니까 유전자적으로는 되게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단순히 분류학에 대해서는 많이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요. 선생님도 처음에 들었을 적에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중고등학교 과정에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황했을 테지만 선생님을 통해서 2개 분류로부터 3개, 4개, 5개, 지금 현재는 6개, 즉 3역 6개까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여러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괜찮죠? 자,
자, 그렇다면 선생님의 영상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요. 맞죠? 좋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좋아요 이건가? 맞죠? 좋아요 부탁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네이버 카페에 필기 자료를 지금 올려두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영상 초반에 올렸을 거예요. 필기 자료 출력해서 그거 가지고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막 필기를 막 하면서 하긴 하지만 친구들은 선생님의 필기를 따라온다고 설명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놨긴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기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잘했죠?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몸 상태가 되게 안 좋고 목소리도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미적거리다가 저녁 때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 목소리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수업을 했는데 수업을 하고 나니까 목소리는 그대로인데 몸은 좀 더 나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토요일 날이나 이런 날 수업을 안 하면 마음에 막 이렇게 무거운 짐덩어리가 하나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마음이 편해져서 이제는 좀 약 먹고 푹 잘까 싶은데 여러분 아픈 친구들 혹은 아프신 분들 있으면은 빨리 먹고 회복하시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선생님이 싫어하는 말 알죠?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 열심히 하란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쉴 때는 푹 쉬시고요. 선생님도 쉴 거예요. 오늘도 여기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66개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구독하시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의 강의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멤버십으로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안녕!